자, 그 다음 이제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추측변경 돼 있죠. 기출마크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이제 최근 10년간 이제 6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나오고요. 근데 이 파트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파트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하나 또 볼 게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자, 108페이지 4절에 이제 토지동 신청권자 파트 있죠. 신청은 누가 하는가? 일단 들어보세요. 토지동 신청은 누가 할까요? 토지 신청은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그 파트입니다.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가세요. 111 가시면 제목이 이제 제5절 지적공부 정리 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가 이제 느낌이요. 내년 시험은 한 3개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려워요. 그렇고 이제 치반 보세요. 제가 좀 추려볼게 간단하게. 여보세요.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지적 정리라 부릅니다. 또 이제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토지이동 봤죠?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게 지적 정리 파트예요. 이렇게. 정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파트는 타이틀이 크게 4개 나올 거예요. 자, 보시고, 오늘 들어놓으세요. 여기다. 보시면 타이틀 4개. 첫 번째는 요거예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그래요. 지적 공부의 정리. 이렇게. 한 가지. 하나 있고. 지적 공부. 두 번째는 등록사항 정정이 와요. 두 번째는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등기 촉탁, 그래요. 책은 좀 이따 보시면 되고. 등기 촉탁.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4개 나온다. 보시고 이제 하나씩 들어보세요.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흐름만 잡아놓을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다.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여기도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아요, 두 개. 똑같고. 근데 이렇게요.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정리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돼요. 후발적. 무슨 말? 무슨 말? 무슨 뜻? 나중에죠. 그 뭔가 하면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때가 이제 후발적이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정정도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이건 똑같아. 이건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일 때. 원시적은 무슨 말? 그렇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대장을. 그때가 정정하는 거 이렇게. 그 차이점이에요. 다시. 정리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정정은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일 때. 그때가 정정이에요. 그럼 또 봐요. 다시. 그럼 정리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다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그치. 두 가지. 이렇게 해서요. 토지 대장을 딱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토지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그게 두 가지지 뭐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불일치할 때는 여기는 이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또 보세요. 정정도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럼 다시 똑같아. 여기도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그렇지. 또 똑같죠.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우를 자꾸 잘라보셔야 돼요. 여기가 뭔가 하면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좀 복잡해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책장 볼게요. 책 보시죠. 111. 제5절 타이틀 지적 공부 정리 등 돼 있죠. 1번 보세요. 1번. 큰 제목. 지적 공부의 정리. 자, 의 보세요. 의. 자, 지적 정리란 토지 이동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다 줄여보세요. 지적 공부에 다시 정리하는 것.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말뜻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 체크하세요. 정리 시기. 자, 토지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 정리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 뭔가 이제 사유 완성 후에, 그 후에 바꿔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또 이제 3번에 1번은 별표, 3번에 1번. 자, 지역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체크하고.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체크하고. 자, 두 번째.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이때는 뭘 만들어라? 소유자 정리결의서. 소리됐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토지 표시밖에 없어요. 토지 표시. 이때는 어떤 소리 만들어라? 이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돼 있고. 그럼 두 번째, 소유자가 바뀌면 뭐 만들어라? 소유자 정리결의서. 그래서 이제 소리 만들어 놓고 그 소유 가지고 이제 지역 공부를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근거 소유예요. 이렇게 두 개. 좀 되고.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제용만 딱 볼게요. 자, 일단 112, 큰 2번. 큰 2번에 이제 토지동에 따르는 지역 공부 정리돼 있죠. 토지동 체크하면 되고. 큰 2번 제목. 그럼 이제 쭉 가서 큰 3번. 소유자의 변경 체크하면 되고. 자, 거기에요. 거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여기에요. 토지 표시 바뀌었을 때 이게 토지동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억하세요. 지역 공부 정리할 때 정리할 대상은 두 가지 뭐 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다. 그리고 토지 표시 바뀌면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소리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이것도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나오는 소리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소리가 딱 떠올라야 돼. 두 개 이렇게. 그리고 그 세부사항을 아직은 보지 마세요. 아직은. 내용이 많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장. 자, 114 가보세요. 큰 2번. 제목이 이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정정. 왜죠? 여기가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114. 거기도 기출마크 옆에 쫙 붙어 있죠. 우리 주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자, 1번. 1번 제목. 그래서 제목. 자, 토지 표시 등록사항 정정. 거기가 여기에요. 토지 표시 파트입니다. 토지 표시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내용 되게 많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장. 116. 이번에 이제,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되어 있죠? 소유자. 이렇게. 또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정정할 때, 정정사항은 두 가지. 뭐가 있다?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세부사항을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돼. 이렇게 비교. 다시. 자, 여기 하세요.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는데, 차이점. 차이점은 이렇게 하세요. 정리는 지적공부랑 현시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 이게 나중에 그 말이고. 또 이제 정정은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또 이제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대상에다가 잘못 적었을 때예요. 정자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를 이제 비교해 보셔야 돼. 그리고 경호자 잘라놓으시고 해서 요 세부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보지 마세요. 아직은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되고. 밑에 또 보세요. 자, 3번. 큰 3번.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자, 의 보실래요? 의 1번? 등기 촉탁이란 찾았어요? 네. 촉탁이란, 자, 보세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 표시상이 달라진 경우 또는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 그럼 또 잘 줄거세요.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 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소에 등기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뭔가 하면 촉탁이란 말은요, 이 뜻이에요. 촉탁은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촉탁. 촉탁.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매주 보는 게 이거죠.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또 나왔죠?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는 뭐가 기준? 그렇지. 권리는 등기부 중심입니다. 권리는 이렇게 있고. 그럼 또 이제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 대장. 이렇게 하죠. 그럼 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대요. 토지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소유자 권리 파트니까 등기 바꿔야지. 등기 딱 바꿔놓으면 소관청에서 소유자가 이제 바뀐 거를 알아야 되겠죠? 알려주겠죠. 이렇게. 또 이제 토지 표시 바뀌면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럼 이때는 이제 소관청에서 등기소를 알려줘요. 그 토지 표시 바꿔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봐요. 대장은 소관청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 등기 신청했으니까
요게 뭐다? 요게 촉탁 그 말이에요. 촉탁.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옆에 페이지 가보실래요? 옆에 페이지. 옆에 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어요. 박스.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순서를 바꿔놨는데 하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하살표를.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밑에 분에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하살표가 날라갔죠. 그 박스 117 봤어요? 네. 그거를 뭐라 부른다? 이게 이제 소유권 병사실 통지라 불렀어요. 밑에 칸. 그래서 등기소로부터 소관청으로 하살표가 갔잖아. 이거.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자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럼 이제 이때는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등기했다. 해놨어요. 그럼 봐요. 그럼 등기소가 이제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를 을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뭐다? 그거 이제 소유권 병사실의 통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살표를 잘 보시죠.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첫 번째고 하나. 또 봐요. 두 번째는 토지 표시 바뀌면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지. 요게 뭐다? 그게 위에 칸 등기 촉탁입니다. 이렇게. 경감은 촉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뭐다? 촉탁. 이거 이제 관계함 딱 보셔야 돼요. 관계를 비교. 보셨고. 그 다음 또 이제. 자, 칠판 보세요. 자, 타이틀이요. 지적정리의 통지인데. 자, 이거 제가 좀 길게 잘라볼게. 길게 늘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게 통지한다예요. 땡땡땡에게. 이게 누구?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자, 그럼 또 보세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알려주는 거지. 여기 포인트 여기서 이제 여기가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자, 책 보세요. 뭐 있나 볼게. 자, 책 볼게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117. 자, 큰 4번. 지적정리의 통지. 여기도 기출마크가 상당히 많죠. 되게 자신 잘 나와요. 자, 원칙.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통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촉탁한 때는 체크하세요.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통지 대상 몇 가지예요? 9개. 9개 외우려고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 자, 그래서 이제 1번 주고 1번. 1번. 자, 토지이동에 대한 소유자 신청이 없어. 체크하세요. 이 말 나와야 돼. 신청이 없어. 그럼 체크하세요. 소관청이 직권 체크하고 토종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 표시를 결정 독한 때. 뭔가 한번 봐요. 지금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직권 정리니까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소유자가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다? 소유권 병사실의 통지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 파트 지금 타이틀이 지적 정리죠. 시험 보러 가시면 보통 문제가 2개 내지 3개 나와요. 이렇게. 올해 1개 나왔거든요. 29회 때. 1개 나와서 내년은 또 많이 나올 차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렵고요. 또 하나. 그럼 특징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이동 사유 나왔죠. 6개. 그 축적비 아까 하나 봤죠. 제목만. 여기면 정리 파트.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비중이 높아요. 시험 보러 가시면 보통 사장 파트가 보통 한 5개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장 가세요. 5장은 이제 지적 측량 가봐야죠. 또 이제. 126. 타이틀 이제 지적 측량 돼 있고요. 제목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 이렇게 돼 있고. 자, 보시고 이제 기하세요. 자,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측량에 관련한 테크니컬 사항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적 측량 관련해서는 법률 조문이 있죠. 위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여기 문제가 이제 2개인지 3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돼. 3개 나오고 이제 그 박스 보세요. 출제 경향. 파트가 딱 3개죠? 첫 번째가 뭐다? 지적 측량 대상 하나.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절차. 또 끝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딱 3가지예요. 이렇게. 한 개씩 시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도 이제 시험을 하시면 좀 뭐랄까요? 수월한 부분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또 왔어요. 지적 측량의 의. 내가 이렇게 써요. 자, 측량 의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 이제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 정한 측량. 그게 지적 측량입니다.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 정한다. 읽어보시는 거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고, 하나.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 와야죠. 지적 측량 대상이 와야지. 두 번째. 이렇게 해요. 타이틀이. 지적 측량의 대상이다. 보시고, 요 대상인데 이렇게 합니다. 요 대상 파트는 이제 가장 기본된 사항이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현재 법률에 13가지가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13가지. 13개 또 놀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보면 돼. 자,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13가지인데 이렇게 하세요. 13개 외에는 없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13가지를 제일 먼저 2개로 잘라요. 여기는 기초 측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있어요. 세부 측량. 이렇게. 자, 1번 체크하세요. 1번. 1번에 뭐라 써 있습니까? 지적 기준을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요말 나와야 돼요. 지적 기준점. 자, 고개 드시고. 자, 오늘 숙제 있어요. 자, 조심해. 자, 봐요. 오늘 집에 가실 때요. 땅바닥을 잘 보고 걸어가세요. 땅바닥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다 보면 땅바닥 중간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띄엄띄엄 붙어 있어. 봤어요? 좀 더 붙어 있죠. 근데 뭐라 써 있어요? 다 글씨 다 쓰여서 위에 뭐라고? 뭐? 아, 잘 봐. 도시가스, 상하수도, 광케이블. 막 쩍 써있어요. 다 가면 이름 다 쓰였어. 봐요. 그러니까요.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땅속에 무슨 말은 파이프라인 막 지나가고 있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도시가스예요. 여기 써있고요. 요 위에 마크가요.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는 도시가스라 되어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심시하면 꼭대기를 한번 파보세요. 좀만 파면 돼. 한 7m만 파면 돼. 7m만. 파보면요.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잘려 나가는 지역이에요. 바로 밑에가. 알려줘야지 땅속을 어떻게 모르니까. 니은자는 뭐다? 파이프라인 이렇게 꺾인 지역입니다. 그거 알려준 거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도시가스, 상하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자, 이렇게 하세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종이컵이 있죠. 그 종이컵 주둥이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적 도근점 써 있어요. 지적 도근점. 그리고 볼트 딱 꼽혀 있습니다. 자, 다시 명칭이 지적 도근점. 자, 또 떠올려 보세요. 지적 도근점은 무슨 뜻? 정확히 잘라 그냥 그대로.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점이에요. 땅에다 붙어 있죠. 그 뭔가 하면 요 지역 측량할 때 여기 가지고 측량한 기준 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 설치해 놓으면 편리하겠죠?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적 도근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딱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가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한번 본 거랑 들어간 뜻 틀리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다시. 기초 측량 언제 한다? 기초 측량은? 자, 떠올려야 돼.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딱 떠올려야 돼. 그리고 지적 기준점 대표가 뭐가 있다?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지적 도근점. 그 뭐예요? 되게 많아요. 밖에 나오시고. 그래서 보통 요거요. 한 100m마다 하나씩 붙이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돼요. 보셨고. 하나예요. 끝났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12가지가 세부 측량이에요. 자, 고개 들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신규 등록할 때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에이, 신규 등록 측량. 그렇지? 또 두 번째.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 분할 측량. 합병할 때 하는 측량. 아, 그런 거 없어. 아까 했잖아요.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 해야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웃으시는데 25회, 23회 기출문제 그 정답이 그예요. 합병.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야. 그냥. 외울 거 없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가 안 외워지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3개는 외워야 돼. 다시 기억하세요. 안 만들어지는 거. 아까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무슨 측량?
그치. 무슨 사업 나왔어. 그럼 떠올라야 돼.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했어요. 자, 무슨 사업을 하면 토지 표시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했어요. 토지 표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죠. 그래서 무슨 측량?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하나, 첫 번째. 하나고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도면을 딱 봤더니요. 도면인데 이제 우리가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경계 딱 올라가 있어요. 경계 딱 이렇게 딱. 그 문제가 도면을 가지고 토지 딱 갔어요. 갔더니 이 경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요.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다시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은 무슨 측량? 그래,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경계 복원 측량. 자, 또 봐요. 갑의 토지죠. 여기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건물을 이렇게 딱 줬어. 경계에 딱 걸치겠다. 이렇게. 아주 알뜰하죠? 근데 건물 이렇게 좀 돼야 안 돼. 왜 안 돼?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거기선 제한이 있죠. 이게 좀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자, 그러면 건축물의 현황과 다시 잘 봐요.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다시 잘 들어요.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 그거는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우리 시험은 이런 단어가 시험 나오는 거 이제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확정, 복원, 현황. 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장 가세요. 자, 128. 그래서 그 끄트머리 체크하세요. 끄트머리. 자, 10번. 10번은 자, 도시계획 사업 왔죠?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이제 1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경계 복원 측량. 13번.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해서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 자, 현황이요. 현재 상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거 보셔야 돼요. 확정, 복원, 현황. 요 세 개가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보셨다. 자,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또 보세요. 이것도 떠올라야 돼. 지적 측량 X. 자, 보세요.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목 변경. 안 하죠. 지번 변경. 그렇지. 그런 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 용감은 우리 시험은 보세요. 우리 시험은 대상 파트에서 요 세 개 용어 정의 물어보거나 즉시 X 물어보거나 요 중에 한 개가 반드시 답으로 떠요. 답.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사항입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지적 측량 대상 비교적.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으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그거 와야 돼요. 지적 측량 절차.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나머지 파트 넘어가시고 이제 13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칠판 문제 한번 보세요. 그 책은 좀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필요한 부분만. 자, 보시고. 자, 세 번째. 자, 네, 보세요. 세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지적 측량 절차. 그래서 보시고 절차 파트도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사항이에요. 적정 절차. 그냥 그림을 쭉 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그림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거죠. 공유수면 매립.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목이 공유수면 매립이죠. 요거는 토지 이동에 뭐에 해당해요? 신규 등록. 그럼 이제 봐요. 갑이 바다를 매립을 했고, 매립하고, 갑이 이제, 자, 지적 소관청에 딱 가서, 저 소관청에 가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겠죠. 신청하면, 요 신청은 받아줄까 말까요? 요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갑이 지금 바다 매립했죠. 이거, 얼마큼 매립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신청은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갑이요. 바다 매립했죠. 그럼 제일 먼저 갑이 일로 가야 돼. 갑이요. 지적 측량 수행자. 또 하나 볼게요. 제목이
지적 측량 수행자입니다. 다시. 지적 측량 수행자는 무슨 뜻?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흔히 나온 게 그거 나와요. 지적 측량 업자. 업자. 그리고 또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대한지적공사? 여기에요. 지적공사가 명칭이 바뀌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수행자 나오면 떠올라야 돼. 두 가지. 지적 측량 업자도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묶어서 뭐다?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해야 돼. 의뢰하요 이렇게. 의뢰하면 이렇게 해요. 요 수행자는 이제 의뢰 받았죠. 그러면 측량 의뢰 받으면 그 다음 날까지 요 소관청에다가 이제 그걸 내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자, 또 하나 볼게요. 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소관청은 이번에 누가 어디서 알게 되겠죠. 됐고. 그다음 이제 요 계획서 따라서 이제 측량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무슨 측량? 요게 이제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됐고. 또 봐요. 그럼 수행자 측량했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수행자가요. 측량을 하면 뭔가 서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온 서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렇게 불러. 첫 번째는 측량부. 측량 순서를 다 적어놓습니다. 쫙 적어놨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측량 결과도라는 도면을 그려요. 결과도. 그럼 이제 결과도 가지고 면적을 잽니다. 그게 면적 측정부입니다. 자, 또 보세요. 서류를 3개 만들었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서류 3개 이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요. 왜? 수행자가 지적 측량 업자 일반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보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그냥 공사지 국가기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수행자가 이제 측량하는 서류 만들었죠. 그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돼. 이렇게. 짚어 봐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다시. 지적소관청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무슨 측량? 검사 측량. 그치. 검사 측량.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자, 검사해 보니까 서류가 이제 이상이 없어요. 그때 그럼 이제 이렇게 소관청에서 이거 만들어줘요. 지적 측량 성과를 만들어줍니다. 자, 앞으로 얘기하세요. 앞으로 이제 지적 측량 성과라고 나오면 성과.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왜? 그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적 성과 요걸 다시 이제 소관청에서 수행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측량을 고생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수행자 누구한테? 측량 의뢰한 갑한테 줘야 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갑이 보세요. 갑이 이제 측량을 해서 성과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노란 글씨 있죠? 이 노란 글씨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딱 되는 겁니다. 어차피 보세요.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지적 측량 대상과 절차입니다. 보시고. 자, 절차 좀 더 볼게요. 책 좀 보세요. 자, 130페이지. 130. 자, 큰 4번 보세요. 자, 지적 측량 절차 되어 있고요. 1번에 1번 보세요. 자, 소유자 등 이해한기는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줄기세요 가로 속에 지적 측량 수행자 체크하고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자, 1번 지적 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 이걸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지적 측량 업자. 지적 측량 업자. 두 번째는 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거죠? 대한지적공사. 지금 뭐라 부른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흔히 가던 게 그렇게 써있어요. LX. LX 이렇게. 이제 요 약자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보시고 3번. 한번 체크하세요. 3번에 이제 자, 내용 보세요. 한번.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 기간 일자 및 수요 등을 적은 자, 줄 그세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두 개 또 돌리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목이 이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죠.
함정 파문은 두 개 파요. 요거는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제출한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딱 책까지 두 개.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잘 나온 단골 지문이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X. 왜? 시도지사가 아니고 지적 소관청에게. 시험 나온 지문입니다. 그 다음 옆에 가서 이제 자, 큰 4번 타이틀이요. 지적 측량 기간 및 측량 검사 기간이죠. 거기도 시험 되게 많이 나왔죠. 종류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체크할게요. 1번만 찍으세요. 1번 체크하세요. 신청에 의한 경우. 자, 줄 그세요.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면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체크하세요. 5일과 4일. 자, 고개 드시고 여기 봐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얘는 지적 측량해야죠. 소관청은 무슨 측량? 검사 측량. 이 날짜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그러면 측량 기간이 얼마? 5일. 검사 기간은 4일. 자, 다시 문제 풀어보세요. 서초동에서 토지에 분할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기간은 나왔어요. 며칠? 5일 그래야지. 또 서초동에서 분할 측량을 실시한다. 검사 기간은 나왔어요. 4일 이렇게. 또 서초동에서 분할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및 검사 기간은 나왔어요. 며칠? 측량 및 검사 기간. 그럼 더해야지. 며칠? 9일이 돼야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하나만 보세요. 원래 3가지인데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큰 5번 가세요. 지적 측량 수수료. 1번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끝에 쭉 가서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누구에게? 그렇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근데 이제 시험 보라면 그렇게 나와요. 지적 측량 수수료는 지적 소관청에 납부한다. X예요. 이제 어디다? 지적 측량 수행자. 수행자. 이렇게 적고. 그럼 또 큰 5번. 자, 지적 측량의 결정 및 검사돼 있고요. 자, 1번에 1번 체크하세요. 1번에 1번.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가 있는 때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뭔가 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그냥 측량을 끝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해라 그 말이고. 그럼 2번. 지적 측량 성과는 측량부, 측량 결과도, 측정부 등에 등재한다. 자, 이 서류 3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자, 그 다음 장 가서 검사. 일단 검사에서 1번 보세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약간. 자, 1번. 2번 1번. 지적 측량 성과에 검사돼 있죠. 자, 보세요. 밑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끝에가 또는 소관청부터 성과에 대한 검사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초 지문입니다. 기초 지문. 일반적인 지문이고요. 다시 이제 밑에 2번에 1번 별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부, 측량 결과도, 측정부 등 성과 파일 등 성과에 관한 자료를 쭉 가서 그 다음 줄 체크하세요. 어디 제출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정확세는 검사받아야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그러면 검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해요? 원칙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원칙은 누가 하고 소관청이 하고 예외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원칙만 보시면 돼요. 원칙에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검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부사는 필요 없어요, 아직. 그럼 쭉 가서 끄트머리 큰 3번 보세요. 큰 3번. 측량 성과도 교부. 자, 1번. 자, 지적 소관청은 건축법 등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 저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성과를 정확하게 인정하면, 자,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 성과도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하여 하며. 그래서 중요한 게 지적 측량 성과도는 작성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적 측량 성과라고 나오면 이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 보세요. 만들어서 자, 수행자를 발급하려면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그 성과도를 포함해서 지적 측량 결과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죠. 성과 만들어서 이제 있어요. 소관청은 성과도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수행자는 누구한테? 의뢰인에게. 이렇게. 자, 또 하나 더 어려운 것도 하나, 어려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갑이 이제,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서 침략하다 했죠. 그럼 갑이 이제, 갑이요.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지적 측량 성과도는 소관청에 제출해요, 말아요? 하자, 말자. 그렇지, 안 해. 왜 안 해요? 그래, 소관청이 준 거잖아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보시고 이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노란 글씨 있죠? 노란 글씨 이제 우리 시험에 즐겨뜨는 포인트를 딱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흐름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흐름을 이렇게 딱 비교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이제 다시. 일단 두 가지예요. 지적 측량 대상 하나. 명칭.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 절차. 두 개가 이제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예요. 이게 아시면 돼. 그럼 또 하나. 옆에서 하나 볼게요. 133 가보시죠. 133. 제목이 6번에 지적 측량 기준점 돼 있죠. 찾았어요? 네. 밑에 2번 책까지 종류. 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다시 보시고 앞으로 우리 쓰는 말 지적 측량 기준점 나왔다. 그럼 종류 3개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뭐다? 지적 삼각점. 두 번째가 지적 삼각 보조점. 또 하나가 지적 도근점.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세부사항 필요 없어요.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땅바닥 잘 보고 가세요. 지적 도근점 엄청 많습니다. 많고요. 자, 혹시 한번 또 한번. 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주로 꼭 서울은 대부분 그래요. 서울은요. 가보면 그 지하철역 있죠. 3번 출구 있고 올라가면 3번 출구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축구만한 크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지적 삼각점이 써 있어요. 저 삼각점. 마커 이렇게 써요. 마커. 쇳덩어리 이렇게 있죠. 마커 이렇게 있고 가운데 뻥 뚫려 있고요. 그 밑에 이거 써요. 서울 특별시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기억 안 나죠? 요게 그거예요. 지적 삼각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면요, 산꼭대기에 그 화강암 덩어리인데 이렇게 나무 돌멩이 이렇게 이게 돌기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 빨간색 돼서 이렇게 십자가 표시 이렇게 이제 빨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요것도 삼각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뭔가 하면 이런 돌기둥을 보세요. 도시에 딱 세워놓으면요, 사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산에는 이렇게 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있다. 뭐 있다? 첫 번째가 지적 삼각점. 그다음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 또 하나가 지적 도분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세부사항 필요 없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또 하나. 자, 137. 그 제2절에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 있죠. 이 파트는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큰 문제 없고요. 넘어가시고. 글로 가세요. 140페이지. 140. 제목. 지적위원회 및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142 펴놓으시고 칠판 하나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기가 이제 타이틀이 이제 요거예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 잘라봐야죠. 네 번째. 보세요. 지금 제목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 보세요. 자, 주의하셔야 돼.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무슨 뜻? 그렇지. 지적 측량이 적부한 자인지를 심사해달라. 그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말 그대로. 자, 사건 보세요. 사건. 이런 거 어때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갑거, 여기는 을거. 경계가 이제 갑은 여기다, 을은 여기다. 맨날 싸워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계 분쟁, 경계에서 뭐 싸우는 거 이렇게 싸우는 중입니다. 문제가 그럼 갑과 을이 이제 싸우다 지치면 뭐예요? 지치면 이제 이게 이제 A가 이제 측량 업자예요. 업자한테 측량 의뢰해야죠. 그렇게 해요. 그럼 A가요, 지적 측량을 다 하고 측량 끝날 갑과를 현장으로 딱 불러요. 경계 여기래. 자, 그럼 봐요. 을 얘는 측량 결과를 받아들여 말아요. 받아들이지. 갑은 안 받아들이지. 그럼 봐요.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갑이 측량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갑이요,
A한테 측량을 더 하자. 또 신청하면요. A가 또 하면 경계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측량이 잘되다 못하를 국가가 좀 봐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리고 이제 책 보시면 절차 되게 좀 길어요, 절차가.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는 그림 하나 그림 딱 끝나요. 그림 하나. 딱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다시. 첫 번째 이제. 자, 보세요. 그림. 이렇게 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적부 심사는 그럼 여기서 원칙은 누가 제기할까요? 당연히 갑이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자가 와야 돼. 소유자가 해야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이 토지인데 갑이 신경 안 써요. 그렇더니요. 갑의 토지에는 저당권자가 병이 있습니다. 저당권자예요. 그럼 얘는요. 갑의 토지의 면적이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그럼 병이 제기해도 되겠지. 병은 이해관계. 이렇게 돼야죠. 이제. 그럼 또 하나 보세요. A가 정말로 측량 잘 했어요. 근데 둘 다 결과 안 받으린대. 그럼 감 A도 국가 가서 확인 받을 필요가 있겠죠. 또 누구도? 지적 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 다시.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자, 누가 제기한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제기합니다. 제기한대죠. 다시. 근데 여기서 이제 적부 심사는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기한다? 이렇게 또 떠올라야 돼. 보세요. 잘 봐야 돼. 그림을. 그래서 적부 심사는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적부 심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제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적부 심사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원회에 제기합니다. 그럼 일단 적부 심사 청구서는 제출을 이제 여기로 하겠죠. 적부 심사 청구서 날라왔고 이렇게 해요.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이 청구서를 다시 이제 지방지역에 송부합니다. 이게 30일 내 송부합니다. 30일 내. 날라왔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지방지역에는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60일 내에 심의결해야 돼. 60일 내. 그리고 이제 60일 내에 이제 이 토지 조사도 해보고 취하 다시 다 하겠죠. 그럼 이제 하고 의결을 하면 의결서가 나오고 의결서는 다시 이제 시도로 송부합니다. 요거는 지체 없이. 다시. 자, 다시. 적부 심사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원회에 제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다시 이제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시도지사는 다시 그 청구서를 지방지원에 송부합니다. 며칠 내? 30일 내. 그럼 이제 지방지원에 얼마 이내에 심의결하고? 60일 내. 의결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 의결서가 나오고. 의결서는 다시 이제 지방지원 이제 시도로 송부합니다. 며칠 내? 지체 없이 날라왔어요. 그럼 또 봐요. 시도사는 다시 이제 의결서 다시 송부합니다. 의결서 다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 송부한다. 자, 송부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청구하는데 여기 이제 7일 내 송부합니다. 7일 내 이렇게 나야 돼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다시 따져볼게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자 누가 제기한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제기합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제기하고 다시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그 청구서를 지방지역에 송부합니다. 며칠 내? 30일 내. 그러면 지방위원회에 얼마 이내에 심의결하고? 60일 내. 의결하면 뭐가 나오고? 의결서가 나오고. 의결서는 이제 시도로 송부합니다. 며칠 내? 지체 없이 날라왔고. 그럼 또 봐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의결서를 청구인 및 송부합니다. 며칠 내? 7일 내. 날라왔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지적 측량 잘 됐다. 딱 써있어.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이제 한 번 더 싸워야 돼? 그만 싸워야 돼? 아니야. 3세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A가 했지. 지방지원 했지. 두 번밖에 안 했잖아.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한 번 더 싸우자는 적부 재심사예요. 또 와요. 그러면 적부 심사를 재심사를 시도로 또 들어가면 결과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제 재심사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 그럼 보세요. 요거 보세요. 시도지사보다 하나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그래서 또 올려야 돼. 다시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적부 이제 재심사는 다 또 돌리세요. 이제
자, 누구에게 제기한다? 그렇지. 하나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어디로? 여기는 지방적인 어디로? 그렇지. 중앙으로 와야지.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적부 제23이에요. 다시 얘기하세요. 다시. 이제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그러니까 의결선생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구이 이해한 사람들은요, 적부 제23는 이제 이렇게 해요. 90일 내에 제기합니다. 요거 하나 떠올라야 돼. 90일 내 이렇게. 90일.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요. 제23는요, 적부 심사를 똑같이 준용합니다. 준용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다죠. 그죠? 대기하군요. 그러면 다시. 적부 제23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원에 제기합니다.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청구서 날라왔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럼 국장은 다시 이제 청구서를 중앙지원 송부해야죠. 며칠 내? 30일. 똑같이 가야지. 그럼 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얼마 이내에 심의결하고? 60일 내. 의결안 뭐가 나오고? 의결서가 나오고. 의결서는 국장에 송부한다. 며칠 내? 지체 없이. 날라왔어요. 그럼 또 봐요. 국장은 다시 의결서를 청구위에 송부해야죠? 며칠 내? 7일 내. 근데 자 보세요. 의결서를 딱 봤더니 의결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지적 측량 잘못됐다. 경계를 정정하라. 딱 써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실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잘라야 돼. 다시. 앞에가 뭐다? 여기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 뒤에는 뭐다? 적부 재심사. 재심사. 이렇게.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여기는 우리 시험 단골 문제인데 시험에 뭐 내면 좋을까요? 네. 뭐? 날짜. 얼마나 좋아, 날짜. 봐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요, 날짜 보기 제일 좋아요. 그냥 법률적으로 복사에 붙이면 되잖아, 그냥. 하나만 바꿔치우면 되니까, 이렇게. 날짜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여세요, 다시요. 자, 다시. 자, 적부심사는, 자, 누구에게 제기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위원회에 제기한다. 첫 번째 문제 하나. 두 번째 이제, 청구서가 날라왔죠, 시도지사로.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이제, 청구서를 지방지역 송부합니다. 며칠 내? 30일 내 송부하고. 그러면, 지방지역위원회 얼마 이내에 심의결하고? 60일 내. 의결안 뭐가 나오고? 의결서가 나오고. 의결서는 시도 송부합니다. 며칠 내? 지체 없이 이렇게. 날라가세요. 또, 그럼 시도에서 다시 이제 의결서를 청구위에 송부해야죠. 며칠 내? 7일 내. 날라왔는데, 의결선생이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싸워야지? 그래서 적부 재심사는 며칠 내에 제기한다? 90일 나와요. 90일 이렇게. 그리고 적부 재심사는 누구에게 제기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원에 제기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절차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에가 뭐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뒤에는 적부 재심사 보시면 되고. 자, 하나 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든다? 이거는 시도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자, 지방지원의 기능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 이거.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딱 한 개. 또 여기 보세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요거는 어디에 두고? 요거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두고. 자, 또 이제 중앙의 기능은 대표가 뭐가 있다? 지금 나온 거? 적부 재심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두 개예요. 적부 심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위원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책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142 적부 심사죠. 읽어보셔야 돼요. 절차 파트 쭉 비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읽어보는데 날짜 있죠?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날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2, 43, 4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앞장 가세요. 앞에 페이지 140 가보세요. 140. 자, 책 가세요. 1번 지적위원회 140페이지 끝에 1번 책 가세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1번 국토통부에 뭐를 둔다? 중앙지휘를 둔다. 보시면 되고 옆에 와서 체크하세요. 중앙지원의 기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묶어놓고요. 공통 단어가 뭐가 있다? 지적 다 들어있죠. 지적.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명칭이 지금 중앙지적위원회죠. 요 기구는요. 우리나라에서 지적 관련된 사항을 다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적부 재심사 체크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묶어놓고요. 자, 지적 이제 묶으면 되고. 자, 디귿번 별표. 자, 가장 주된 기능은 뭐다? 적부 재심사 이렇게. 141 꼭대기.
141. 그다음 2번 체크하세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자, 체크하세요. 첫 번째.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결하기 위하여. 그 다음 줄 가로 속에 시도에 지방지원을 둔다. 두 개. 자, 다시. 첫 번째. 지방지역에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기능은 딱 하나 있다. 뭐?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거 딱 한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구성 파트 나중에 볼 겁니다.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지적 측량 파트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상은 세 가지. 자, 공부사항. 첫 번째가 이거 보셔야 돼. 지적 측량 대상. 가장 기초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보셔야 돼. 비교 이렇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지적 측량 절차 하나. 또 하나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문제 세 개 나오면 여기 한 개씩 나와요. 딱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적법 파트에서 이제 좀 수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2주 만에 끝났죠. 지적법 파트가. 그게 뭔가 그래서 지적법 파트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법률이 양이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 맨날 하는 말 12개 시험 나온댔죠?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그게 이거예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새롭지가 않습니다. 포인트고요. 무조건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다음 주에는 앞으로 가서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서 등기로 가야죠. 그다음에 뭔가 하면 등기법. 자, 이제 보시고 이 등기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민법을 좀 잘 아셔야 돼. 왠가 하면 이제 보세요. 왠가면요. 우리가 그냥 막 등기해요? 등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등기가 들어가죠. 언제나 이 등기는 언제나 민법과 같이 나와야 돼요. 민법이랑 이렇게. 그래서 민법을 잘 하셔야 등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나중 가면요. 등기를 잘 해놓으면 민법이 더 쉬워져요. 어차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 또 걱정. 자, 이제 다음 주는 세법 공부해야죠. 그럼 다다음 주에 공시법을 또 하겠죠. 근데 문제가 매주 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를 쉬고 보면 더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쭉. 또 하는 말. 읽어보라 그랬어요. 외우라 안 그랬습니다. 자꾸 와서 질문하자고 자꾸 오세요. 안 외우자 그러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워봤자 돌아서면 다 똑같아.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건 언제? 한 5월달 이후에 하셔야 돼. 5월이란 말이 뭔가 하면 봐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세 바퀴 듣고 5월에 돼도 외워도 안 늦어요. 어차피.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 말에 보잖아요. 오늘 외우면 뭐해? 바꿔먹고 온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또 하는 말 이게요. 자, 앞으로 계속 반복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 지겨서 외워져요. 나중 가면요. 에이씨 또 나왔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작전이 그거야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